매출을 거의 못 내서 폐업 위기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살아나서 현재는 월 매출 3천만 원 정도 가량의 초기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제 로스쿨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3년간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을 통해 뼈저하게 느꼈던 창업 아이템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이라고. 이거 실리콘밸리에서 자주 통용되는 법칙인데요. 어떤 스타트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단박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건 바로 아이디어, 즉 아이템을 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근데 그 아이템이라는 게 뭐 어떤 전문가적 시선으로 그냥 한번 딱 보면 아는 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진짜 시장에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빠르게 검증하는 거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창업한 지 4년 정도 됐는데 여러 주변 사례들을 검토해 보면서 성공적인 아이템을 선별하는 몇 가지 기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거는 이번에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 대표님한테 얻은 인사이트인데요. 여러분들은 플랫폼이 창업하기에 좋은 아이템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콘텐츠가 성공 확률이 높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초기 창업가분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플랫폼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뭐 카카오톡 아니면 당근마켓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거. 뭐 소개팅 앱도 어느 정도 비슷한 논리가 되겠죠. 플랫폼은 본질적으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고 요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그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 다 플랫폼이고, 그리고 사실 유명한 회사 중에 플랫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의 집도 사실 플랫폼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리고 무신사의 초기 버전도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이제 콘텐츠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말 그대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연예 기획사라든지 아니면 방송 제작사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건 아니고 공간 콘텐츠를 제작하는 시공사 아니면 뭐 건축업 하시는 분들도 콘텐츠업에 종사를 하시는 거고요. 그 자체적인 어떤 그 PB 상품이라고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인테리어를 개발해가지고 판매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런 것도 콘텐츠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간단한 기준으로 나누자면 플랫폼은 그 내용물을 둘러싸고 있는 포장지를 만드는 업이고요. 콘텐츠는 그 내용물 자체를 만드는 업입니다. 근데 상장 이제 준비하시는 회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한국인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무조건 콘텐츠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이라는 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수 시장이 큰 편도 아니고요. 저희가 미국이나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좀 다른 아이템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었겠죠. 역사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플랫폼,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효과적으로 수출되어서 외국까지 안착한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카카오톡 우리는 즐겨 쓰지만 미국인들이 카카오톡 쓰시나요? 아니죠. 왓츠앱 같은 다른 거 쓰시죠? 언어적 장벽, 그리고 기술적 격차 등으로 인해서 플랫폼이 수출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하지만 콘텐츠가 수출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네이버 자체가 미국인들에게 수출되지는 못하지만 북미 시장에도 네이버 웹툰, 네이버가 하는 웹툰 비즈니스는 상당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포장지는 수출되지 못했지만 포장지에 담겨있는 내용물은 수출되기 매우 용이하다. 우리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이상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까지 노려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수출이 용이한 그런 콘텐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창업 아이템 선정에 매우 매우 중요하다. 많은 학생 창업가들이 특히 플랫폼을 선택해요. 왜냐면 내가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전달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어주기만 해도 돈이 벌린다라고 생각을 가볍게 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한 실책을 사실 저질렀고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의류 대여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앱을 개발해가지고 대여업체들을 입점시키는 전략을 취했는데요. 잘 안 들어오려고 하고요. 실제로 돈도 거의 못 법니다. 그러니까 크몬 같은 회사들도 물론 엄청나게 잘하고 있겠지만 그런 이제 그 매칭해주는 플랫폼들 상당히 영업 적장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창업 아이템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GTM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Go to Market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막 멋있어 보이려고 그냥 지어낸 말은 아니고 스타트업 업계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GTM을 빠르게 해가지고 창업 아이템이 시장성이 있는지를 검증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go to market, 빠르게 시장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이제 질문이 들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빠르게 시장 검증을 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MVP라는 개념 때문에 프로덕트를 먼저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MVP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 최소 기능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된 프로덕트의 형태가 아니라 최소로 작동하는 서비스의 본질만 담은 그런 프로덕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소만 개발해가지고 일단 시장에 내놓고 테스트하자라는 식의 접근이 사실 꽤나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접근은 상당히 그 노동이 많이 들고
왜냐면 MVP를 다 개발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요즘 이제 고객분들의 레벨이 많이 높아져서 그 되게 깐깐해져가지고 디자인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MVP에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엄청나게 성공할 프로덕트고 수요가 있는 프로덕트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디자인이라는 껍데기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MVP 프로덕트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거부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비효율적인 전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대신 뭘 해야 되냐 하면 저는 무료 콘텐츠를 발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제가 패션업을 하려고 해요. 그럼 패션업에서 제가 무슨 느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들에 관한 칼럼을 쓰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뭐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는지 확인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스텝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성공적으로 한 비즈니스들이 뭐 오늘의 집이나 아니면 모신사 같은 곳들이 있는데요. 모신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이었잖아요. 콘텐츠를 발행하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스트릿 패션, 힙한 패션에 관심이 많다는 거를 무료 콘텐츠를 통해서 검증을 했고, 그래서 지금의 PB 상품 무텐다들까지 갖춘 모신사로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집도 인테리어 영역에서 이러한 실험을 한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너무 신나서 말이 좀 빨라진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저도 이제 아직 시작하는 단계의 창업가고, 제가 지금 이 단계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릴 뿐인 거니까 제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실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튼 도움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